이 다섯 가지 산란한 움직임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바깥 마음, 안의 마음, 오늘은 이제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를 이제 수행을 못하게끔 힘을 빼는 게 뭔가 하면은 밖에 이제 또 있고 안에도 있고 이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음이 깔아앉는 것, 또 하나는 뭐 흥분되거나 들뜨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집중하는데 또는 이제 분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마음이 막 산란해지는 게 있어요. 들뜨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닌데 막 산란해질 때는 이 다섯 가지 그 경우를 들어서 이것을 잘 해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상이 있다면은 이 대상을 이제 반을 할 때 이 보통 전념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전념하는데 근데 전념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상에서 이제 혼침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산란심이 생긴다면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대상을 전념하고 있는데 오로지 그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걸 내관 안으로 보는 거요. 안으로 내관으로 이것을 알아차려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내관하는 건 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안자가 상당히 재밌어요. 안을 본다 하는 거는 이 혼침, 도구 또는 산란심 이게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 안을 본다는 것은 이놈을 그냥 본다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기만 하면 이놈들이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은 혼침의 대상을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들뜨는 것이 이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산란심이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이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전념하는 거는 이제 사마타라면은 이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입어샀는데 역시 이게 내가 혼침, 도구, 산란심이 있으면은 이 분석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역시 안으로 가가지고 이놈들을 지켜봐요. 그러면은 보기만 하면 이것이 힘을 잃어버린다. 해가 뜨면은 눈이 녹듯이 원리가 그거예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 같아도 사회에서는 강범위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사회에서 강범위하게 쓴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냉전을 한다. 냉전을 한다면은 그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부부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상대를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또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상대가 가르쳐 줄 때 내 마음의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지. 얘기하자. 이거는 이제 해가 뜨면은 눈이 녹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속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면
그 순간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럼 더 흔한 방법을 얘기를 하죠. 새벽에 늘 오줌 싸는 아이가 있어요. 늘 오줌 싸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오줌을 싸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이한테 날마다 자각을 시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오줌을 싸지 않는다. 새벽에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는다. 날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는데 신기하게도 오줌 싸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만 오줌 싸기가 끝나버렸어요. 해결된 거죠. 여보세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자각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오줌 싸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 거죠. 아는 순간 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올라왔다 하는 걸 딱 관찰하게 되면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 이게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수행의 원리예요. 수행 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응용 범위가 넓다 하는 거. 심리 치유하는데도 이런 방법을 다 쓴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산란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이걸 숙지하게 되면은 수행할 때 그걸 알아보게 되죠. 아, 이래서 내 마음이 산란했구나. 알면은 산란심이 사라지게 된다. 내가 차 타고 올 때는 이 목이 안 잠겼는데 서울 공기가 그렇게 나쁘긴 나쁜가 봐. 네? 자비승사 있을 때는 목이 짱짱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목이 잠기니. 자, 공부를 해보죠. 만일 외부의 모양에 의지하면서 내부의 덩지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양을 자기하고 사유한다면 이것을 모양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 모양에 의지하면서 하는 거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수행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한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건 이제 외부 모양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덩지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심일경성 한 대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양을 자기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주의를 준다는 거죠. 마음을 거기 두고 사유한다면은 이것을 모양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거는 거는 내가 외부의 모양에 의지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은 집중 힘이 처음엔 잘 되다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자꾸 두고 이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가치가 보이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선정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는 수행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원칙도 1번 한번 보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모양의 산란된 움직임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산란된 움직임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교의가 다르다. 대성합이 닮아 집론에서는 이른바 남이 기이하여 믿게 하고자 거짓으로 선을 닦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남이 기이하여 믿게끔 한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기이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수행자가 있거나 그런 스님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 수행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고 앉으면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대만에서 어느 스님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가 열리는데 저도 이제 다른 스님들 참석했는데 이 스님은 선방에 오래 다녔다는 스님인데 하여튼
이렇게 옷을 컬러풀하게 입었어요. 빳빳하게, 허리도 꼿꼿하게. 딱 보면 아주 신신나죠. 제가 보기도 그렇게 저는 구지구지한데 역시 선빵수자 뭐 달라 이랬는데 그냥 하루가 지나면서 실망을 해버렸어요. 실망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호텔에서는 이제 제과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출가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구분해서 차립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스님은 제과자들이 먹는 음식에 가서 음식을 마구 가져와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고기가 다 있는 곳이죠. 선방수자가 그 모습은 막 진심이 막 나는데 그 호텔 저게 뭡니까 웨이트라 그럽니까 뭡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가리키면 저 스님은 스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은 그 모습만 잘 보이고 자기를 믿게끔 하지만은 사실은 생활상에 봐가지고는 자기 하나 그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행하는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이유는 그 스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이 돌아다녀봐도 그 스님이 좀 속폐했는지 습관 다른지 알 수가 없죠. 얘기하자면. 그런 분, 그 모습만 건사하지 속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속만 안 돼.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를 믿게끔 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만은 실제 수행을 하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예. 거기서 보면은 대성아비 달마 잡진론에서는 이른바 남으로 하여금 자신이 덕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 내가 덕이 있다. 내가 이렇게 수행 잘한다. 하고 믿게끔 한다는 거죠. 이 인연을 닦은 선법이 점차 다시 퇴전하여 이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은 남 보여주기 위해서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안 드러냅니다. 안 드러내고 수행을 하지. 내가 선방수자인데,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드러내는 분이라면은, 이제 초자 수행자. 이래 생각하고, 이제 선방에 가신 스님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선방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선수행 했으면서 만일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만, 무늬만 수행자지, 속은 도둑놈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중 변론에서는 속여서 모양을 나타내어 이미 닦은 선정이 가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중분별론, 에서는 하부지의 의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아직 쉬지 못함을 모양의 산란된 움직임이라고 일어난다고 말했다. 해석아마 이미 얻은 선정이나 이른바 이미 선정을 얻었지만 하부지의 의지가 아직 능히 결정적으로 단절하지 못하고 또한 능히 쉬지 못한 것이다. 속에서 모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선정에서 퇴전하여 된다. 이익을 임한 까닭에 속에서 그 모양을 보인다. 자, 하부지의 의지가 아직 결정적으로 단절되지 못한다. 하부지라는 말 썼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위 수준이죠. 의식이 하위 수준의 의식을 못 버렸다. 못 버리고 그냥 자기의 이들가 닦은 선정도 그만 그것 때문에 퇴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양 성교론에서 모양에 대한 마음의 사람이란 이른바 외부 모양을 의지하여 내부 경계의 모양을 자기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내부 모양은요, 또는 청정도론에서 얘기했듯이 두는 원판을 흙으로 만들어서 앞에 1m 앞에 두고 그걸 쭉 보고 눈을 쫙 감으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계속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화솜이나 빛으로 바뀌어갈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 집중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건 이제 내부 모양을 얘기합니다. 선정을, 그 대상이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 모양이라 하는 건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모양을 의지하여 내부 경계의 모양을 자기하고, 자기라는 뜻을 거기에 둔다. 이런 거예요.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한다 하는 끊임없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말했고, 신밀해탈경에서는 만약 보살이 외부의 모양과 내부 삼매 경계의 모양에 의지하여 사유하면 이것을 모양의 산론이라 이름한다고 말했다. 이제 이 경전에서 말하는 내부의 덩기에서 행해지는, 덩기라 하는 건 심일경성이라 해서 한 대상의 마음이 딱 집중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틀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이 깔아지도 않고 마음이 위로 뜨지도 않는 상태를 등지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부 등기에 행해지는 모든 모양이란 이른바 바로 선정 안에서 혈량으로 얻어진 각가지 말을 여인 경계의 모양이다. 혈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데, 대상을 인식하는데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량이 있고요. 하나는 비량이 있습니다. 혈량이라 하는 거 요즘 말하면은 직관을 혈량이라고 하죠. 비량이라 하는 거는요, 이거는 추론을 얘기해요. 또는 이제 추리를 얘기해요. 추리. 여기 이제 비교할 비자고 양하는 거는요, 인식하는 거죠. 인식을 얘기해요. 혈량이라 하는 건 바로 나타난 것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그러고, 비량은 이것저것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인명학에서,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깨달아 들어가는데 이런 직관과 바로 추론, 이 두 가지로, 분석이죠. 이 두 가지로 깨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사마타 수행은 직관을 많이 쓰고요.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직관하는 거고, 이게 이제 추리하는 것은 그 대상이 움직이거나 또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수행은 뭔가 하면은 혈량은 사마타고 비량은 이파사나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쓴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혈량과 비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죠. 간단하게 기울이죠. 오미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 오미자란 여자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보고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컵이죠. 자, 컵이라고 인식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인식한 것이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직관이에요. 예? 추리라고요? 어떻게 추리입니까? 컵이라는 관념
간염에 의해서 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염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네,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어. 네. 그러면 직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직관이에요? 보이는 데서 딱 보는 데 그냥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체만 직관이 컵을 붙이면 비량이에요. 분별이라는 개념은. 네. 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보면 직관이고, 컵이라고 이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추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아이가 갓난아기가지고 배가 고파서 말을 못하고 운다. 젖을 달라고 운다면은 이 아이 울음은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추리. 네, 그냥 추리. 직관이라는 사람은 동의한 사람 없어요? 아, 두 사람 여기 계시네.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그 아이 울음은 추리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은 다 추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량의 대상은 자상이라고 합니다. 자체 모습이기 때문에 비량의 대상은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공짜가 무슨 공짜예요? 네? 공짜가 무슨 함께 공짜. 공삼 중에 함께 공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직관의 대상은 자상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알아요. 딱 보고 자기만이 알지 남이 모르는 것. 이건 직관이고, 공상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컵이라 이래버리면은 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공상이기 때문에 추론에 속합니다. 또 추리에 속합니다. 어린아이 울음도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락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인식은 뭐와 결합될 수 있습니까? 젖을 달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추론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직관 아니에요? 네? 애기 엄마가 봤을 때는 직관 아니요. 애기 엄마가 애 보는 직관이겠지. 그렇지. 아이는 울음을 통해 가지고 젖을 달라고 하잖아. 그래 울음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래 이걸 지키 말해가지고 요즘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더 직관은요 직접 인식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이 비량은 간접 인식이라고. 그리고 직접 인식에는 매개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 인식은 매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인식의 매개물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추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도 언어거든요. 예. 그 애기가 배가 고파서 울 때하고 뭐 어디가 아파서 울 때하고 달라요. 예. 아파서 우는 것도 네. 그거를 아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소리를 듣고 아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그 아이도 울물에서 치료해달라는 예. 그런 요구를 그가 이제 있던 소리가 그 도구가 될 때는 역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어머니라든지 네. 뭐 가족이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직관은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편량 예? 아닙니까? 소리 자체만 말이야. 그애 울음소리 그 자체만 거기에 따르는 게 조작이. 그래 소리라 하는 게 이제 뭘 지시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듣잖아요. 소리가 나면은 본인만 들으면 몰라도 다른 사람 같이 듣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사의 공상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소리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소리가 매개물이 되면은
그런 추론에 속합니다. 매개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빛깔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켜지고는 안 가는 거고 예.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거 이런 게 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네. 거기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사회 인식이 되어 있는 건 다 추론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이 아는 것은 그 직관입니다. 얘는 정의를, 불교에서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선정 안에서 힐량무로 하는 거는 선정은 뭔가 사마타를 통해 선정을 얻는 건데 선정 수행은 되게 사마타거든요. 사마타라 하는 건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건 힐량이라고 해요. 직관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어제 뭐 그런 소리 한번 들었어요. 이거 한 5년 전만 해도 스님 강의는 매우 어려운 강의였다. 한자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픈데 요즘은 다 플러스 얘기하니까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 쉬운 강의도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제 탓 아닙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저희한테 탓을 돌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선민 근데 스님 글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이제 짧은 제가 네. 보니까 해신일경이 문장도 어렵고 용어도 자체가 어려운데.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풀어내잖아요. 네. 이게 강사가 할 일이에요. 강사가 뭔가 하면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강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해신일경 강의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죠? 이게 이제 해심일경 초를 같이 보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공부 중에서는 최고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본문 듣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실 줄 알아요. 아시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 능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요. 습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공부를 하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파고 들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이익, 취미.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안 걸린다. 정말이에요. 네, 아침에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하라고. 요즘 뭐 20대 30대도 취미가 있다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유의 힘이 커지면은 명석함이 생긴다. 만일 그것이 법이라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의식이 반짝반짝 깨어난다.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뇌 세포가 젊어진다. 덜 젊어지기 때문에 뇌 세포가 죽는 시간도 길어지고, 얘기하자면 오래 존속해요. 뇌 세포가. 그거 좋은 일이죠. 뇌가 젊으면은 수명도 연장된다. 그런 사실 아셔야 돼요. 그건 생각하고 번뇌하고, 번뇌는 그러면 생각도 하면서 번뇌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도 이제 번뇌가 있고 번뇌가 아닌 게 있어요. 생각도. 번뇌도 예, 생각이라 하는 게 이제 지혜라면은 그건 번뇌가 아니고, 내 남을 해친다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소홀된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건 다 번뇌예요. 얘기하자면.
남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번뇌라고 하지 않죠. 선한心이죠. 네. 자, 또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바른 선정 안에서 혈량으로 얻어진 각가지 말을 여인 경계의 모양이다. 자, 혈량으로는 뭘 이제 여인가 하면 각가지 말을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량에는 언어가 필요한데 혈량에는 언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량으로 얻어진 각가지 말을 여인 경계의 모양이다. 이런 거죠. 자기만 한다. 그죠? 언어를 사용하면 남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지지는 아직 얻지 못한 선정에 의지해서 선정 외부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이미 얻은 선정 내부의 경계의 모양, 이것은 장차 내부가 외부의 경계의 모양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결국 외부에 의지해가지고 내 선정을 닦으면 내가 이 내부의 경계도 결국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아직 참다운 전정 내부의 모양을 얻지 못했는데 적은 모양이 현존함이 있으면 이미 참다운 선정의 내부 모양을 이미 얻었다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부의 모양을 얻지 못했는데 조그맣게 뭔가 경계가 이래 나타나면은 진짜 참다운 선정을 뭐 얻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산란된 움직임이라고 이름한다. 이 오미자를 먹은 기침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요, 매우 중요한 공부인데 보통 선정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적인지를 몰라요. 선정을 방해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선정을 닦는다 하니까 이게 도둑놈이 들어와도 이게 도둑인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5가지 산란하게 하는 이것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진심직설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침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도둑인 줄 모르면은 물건도 빼앗기고 상해도 당한다. 그게 도둑인 줄 알면은 몸도 지키고 물건도 재산도 지키고 도둑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도둑이 뭔가 하면은 바로 번뇌예요. 그러면 이 산란이라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합니다. 산란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적을 알면 적을 퇴치할 수 있지만 적이 적인지 친구인지를 잘 모르면은 친구는 괜찮은데 적이라면 피해를 입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다. 근데 만약에 선정을 왜 얻고자 하느냐 이러면은 선정이 얻어진다는 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과거 생각이 그냥 똑같이 반복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건 없어요? 혹시 뭐 이런 거요. 아, 결혼하긴 했는데, 네? 그냥 이 남편이 그냥 술 마시고 제재를 치고, 이럴 때, 아마, 네? 남편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생각난다든지, 이러면 괴롭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얘기하자면,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누라가 그냥 자꾸 이제 이게 사치를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이고, 내 맞선 볼 때 그 여자를 선택할 건데, 왜 괜히 이 마누라를 떠서 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혹시 그런 번뇌를 이런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선정이 필요하고, 이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못할 말은 아니겠죠, 죠?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프로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그냥 머리 아파요. 웬 부부가 매달 싸움이 있으셔야 싸움이 끝나는 부부도 있대. 내가 그거 장가 안 가길 잘했다 생각이지. 저는 어디 사나? 그래서 이 선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안 그럴 때도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추종 공부합시다.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자, 바깥 모양과 안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추중은 뭔가 하면, 추중이라 하는 것은 이 거칠 추자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거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을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의식이 아주 미시해질수록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미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번뇌예요. 이게 이제 거친 번뇌를 얘기합니다. 거친 번뇌 중에서도 이제 가장 거친 것은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이 가장 거친 거고, 예, 거친 거. 그 다음에 이제 덜 거친 게 뭔가 하면은 의식상이 일어나는 탐, 진, 치, 만, 이, 견. 이 6가지 근본 번뇌예요. 지금 이 추중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특히 가장 거친 번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에서 나타나는 번뇌예요. 이것이 말이죠. 이런 번뇌가 거치기 때문에 이 공성을 깨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만약 내부 자기를 연으로 하여 기쁨, 즐거움 등이 생기는 그의 감수작용을 인식 대상 경계로 삼고 이미 일으켜진 모든 감수작용에 대해 추중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헤아리고 암화를 일으킨다면 이것을 추중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내부 자기를 연으로 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집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딱 이렇게 연으로 했다 하는 거는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을 해서 뭐가 생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생긴 그 감수작용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추중의 몸이라 하는 몸 가는 건 다발을 얘기합니다. 다발. 네? 다발이라는 말 아시죠? 묶고. 예? 덥지 묶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몸이라는 거. 그러니 추중의 한계가 아닌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말미해가지고 자아를 헤아리고 암만을 일으킨다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느낌이 일어나면은 자아가 일어나요. 내가 감수한다. 내가 즐겁다. 내가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수작용이에요. 감각이에요. 그 감각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나락하는 거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바로 유루종자. 그러니까 정보에 마음속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온 겁니다. 그냥 괴롭고 즐거움만 되는데 거기에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는 내가 들어갔다 하는 요거는 바로 거치고 무거운 번뇌예요. 요게 잠재되어 있던 게 올라온 거, 그걸 추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 예, 무의식에서 올라온 거죠. 이게 이제 이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불교는 말이요,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이제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일상생활에 또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 논술을 연구를 해보면요, 깜짝 놀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심리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에 벌써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한 예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형제간이 그냥 우애가 깊다 이거지. 그래서 장난치다 한 대 딱 때렸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현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좀 아프다 이러면 되는데 너 왜 세 개 때려? 기분 나빠. 이러면 내가 올라온 거죠. 여기 추중펀드야. 다른 게 아닙니다. 친구 중 안에 또 막 하다가 세게 때리면 막 화를 내죠. 이러면 추중펀드가 올라온 거. 화를 낸다가 내가 아프다. 내락하는 걸 근거로 해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 잘하는 분 있죠. 부산에서 그 산 한 분이 아주 수행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불쾌한 감각에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딱 끝이지. 거기서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건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뭐 원래 잘못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이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데? 잘못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만드는 예. 거지. 그건 이 원래는- 잘못됐다 이러는 것도 예. 알고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 잘못이다 하는 거거든. 나아가더라 이것도 추중 번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더라. 네, 자기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지적할 수 있어요. 남의 잘못을 지적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남을 지적을 못합니다.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식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예. 삼남만상 유지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요. 정보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계는 내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 세상에 있는 건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남 잘못을 본다면 자기도 있는 거예요. 남 칭찬할 줄을 안다거나 자기도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거울이 돼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정선이네요. 예, 유식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그런 고맙습니다. 네, 자비 경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의 거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분별의 거울은 내 안과 밖에 그 경계선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내 몸의 움직임과 바깥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분별심이 없어지고 중간에 이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환의 거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울 있잖아요. 거울. 거울 앞에 이래 물건 놔두면 거울 안에 물건이 비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똥을 갖다가 거울 앞에 놔두면 거울 속에 똥이 나타납니다. 자, 거울 속에 있는 똥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이게 환의 거울. 환의 거울의 특징인데, 이걸 열심히 하면 말이요, 남이 비난하면은 내 마음골에 나타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아니, 상처를 아예 입습니다. 왜? 냄새 나지 않는 똥과 같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환의 거울을 이 공부를 하면 아주 좋아요. 산행을 하면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매 순간 바뀌어가는데 이것이 환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조 단경에도 그 얘기를 했듯이 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끊어내면은 엄청난 분노와 통증이 일어나지만 우리 본성은 그런 분노와 통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조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예, 이게 해심일경 우리 앞에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지투명 수정이 빨간 데 있으면 빨간 보석을, 파란 데 파란 보석, 노란 데 노란 보석으로 나타나지만은
무색투명한 수정은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고 노란색도 없다는 거죠. 그건 빛일 뿐이죠.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을 하면은 분명히 내 마음에는 그 비난이 비춰지지만은 수정과 같은 내 마음에는 원래 비난이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해를 가해가 통증이 일어나지만 통증은 분명히 무색 투명한 수정에 비치는 하나의 색깔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색 투명한 이 본성에는 원래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은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환의 구월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면 남이 비난하고 씹든지 물어뜯든지 어떠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이 비난하면 화를 내고 너 왜 나를 개새끼라 하느냐 하고 막 싸우잖아요. 종자님 말씀대로 하면 개새끼 하면 얼른 뭐 뒤를 돌아보라. 갯벌이가 없으면 저 개새끼가 아니니까 무슨 뭐 분노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맥락인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게. 그런 상태가 선정의 상태입니까? 그 선정의 상태라기보다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까? 본성이죠. 본성. 본성을 깨닫는 상태죠. 본성을 깨달아요. 본성이 드러난 상태. 본성이 드러난 상태는 전혀 그걸 반응을 안 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내 본성이 이러니까 내 똑같이 모방해 가는 거죠. 그걸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수행이 필요한 아니,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제가-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꾸 응용을 하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엿주는 거는 그렇게 된 그 수행의 상태가 어떤 단계냐 이거죠. 선정 깨달음의 상태. 의식이 깨있는 상태죠. 깨어있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다르지 않나요? 네, 선정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수상정해라는 말을 쓰는데 오조스님 말씀입니다. 상을 따라서 일어난 선정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성정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성품이 선정이고 네. 자체 성품이 지혜인 경우가 있어요. 네. 본성은 바로 지혜와 선정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는 내가 닦아서 선정이라는데 지혜가 생긴 게 아니고 네.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닦아서 깨치고 보니까 저절로 갖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럼 깨달았다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성품이 선정이고 지혜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공부 시간에. 예, 괜찮아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당신이 팔을 다 띄워주고 그래도 아프지 않으셨다는 예. 거가 그런 예. 그 그 율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람이 경지에 가면은 예. 몸을 토막을 내도 성을 안 낸다.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성이 안 나는 거죠. 왜 안 나느냐 하면은 벌써 그게 자아가 줄 아는 거예요. 자아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본성이 자가 어쨌든 아닌 줄 알기 예, 때문에. 몸이 자아가 아니거든요. 네. 자아가 없는 거. 네. 본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성에는 해를 입지 않는다 하는 아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예. 아직도 그게 의문이거든요. 가능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이 새끼 이승역만 가더라도 선정이 들어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새끼 초선정의 후각 미각이 사라지고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면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잘라내는 건 전 감각의 영역인데 네. 만약에 그런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선정의 상태라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설사 선정의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본성 자리에서는 그것이 미치지 않죠. 아,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아픈데 그걸 잘라내도 안 아프다는 건 전. 인간이 아니죠. 스님, 인간이 이게 아니야. 스님이 예. 한국 선수한테 가서 6방을 맞을 때도 아픔을 못 느꼈다는데. 누가요?
인계 스님이. 아, 예. 아, 그래요? 예, 아픔을 못 느꼈다고. 그렇게 선정 상태인가. 선전 상태도 라기보다는 본성 자리에는 아픔이 없다는 거죠. 예, 안 받아들인다.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리고 6번을 그렇게 말했 예. 그래,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거기 원칙속 2 보십시오. 유루종자라고 하는 건 추중 번뇌를 유루종자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까 이제 속에서 올라온 것, 내다 내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유루종자의 산란된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전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것을 헤아렸어. 나의 소유물을 삼고, 내 것이죠. 나의 소유물은. 유루종자의 몸을 헤아렸어. 나로 삼았어. 아만을 일으키는 것을 유루종자의 산란된 움직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자, 유루종자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로 나타나는 나로 나타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만약 내부 자기를 조건으로 삼았어. 기쁨, 즐거움 등의 감수장애를 일으켰어. 기쁨이란 즐거움은 성정의 한 요소입니다. 얘기하자면. 일으켰어. 인식 대상의 경계를 삼고.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을 한다면 문제죠. 그래 인식 대상의 경계를 삼고 하는 거예요. 유루종자로 인하여 인연이 돼요. 소생은. 그러니까 이 바깥 경계를 인연을 해서 유루종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되어 소생은 악연, 아만이 이전의 여러 감수작용에 대해서 악연을 일으키고 혹은 아만을 일으킨다면 근데 앞에 감수작용 이미 일어났던 감수작용에 대해서도 여기서 악연을 나락하는 견해를 일으킨다 이죠. 또는 아만을 일으킨다. 내가 말이죠 이런 기쁨이 생기고 내 이런 즐거움이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거나 이런 거죠. 일으킨다. 곧 악연 아만에 상응하는 산란을 유루종자의 산란이라고 이름합니다. 결국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유루종자가 악연이나 아만의 모습으로 올라와 가지고 성정을 교란시키는 거죠. 산란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해하시죠? 그죠? 예. 70단계에 한 70 이야기 아닙니다. 자의식적으로 자의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70이라고 굳이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의식상에서 왜냐하면은 수행하는 의식이 주체이기 때문에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자의식이 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무조건 이제 자의식 말라식이라고 보기는 예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초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지에 들어가면 초지가 2지부터 자의식을 이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으로 피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에 들이키는 게 올라오는 것이죠. 아리아식이 저장되어 있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올라오는 게 자아와 관련되는 거라면은 전부 이 말라식과는 관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수행 중에서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60단계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70단계는 아마 발음이 다 튀는 예. 그게 또 있습니다. 저기 뭐고 의식상에 또 아만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예. 아만이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만과 악연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예. 일상생활도 다 드러납니다. 자연스러운 예. 아닌데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드러나는 건 우리의 아리아식에 들어가 있는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는 아니고 몸으로서 닦아내는 이게 드러나서 선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다 하는 걸 알고 이제 내관을 통해서 이놈을 지켜보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관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런 통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걸 알면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이 올라오는 게 다 중단이 되고 없어집니다. 안 올라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게 드러나지 않고 모살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팔지보살 이러면은 이런 게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십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종자가 소멸을 하고 이제 불지 이르게 되면 완전히 그런 것도 없어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느 때까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십지보살의 경기까지도 계속 유로종자가 올라옵니다. 얘기하자면 올라오는 것이 자아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전부 다 말라식의 작용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직 초지에 들어가기 전에 등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관계는 하겠지만 전이니까 등기가. 여기는 지금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 등지락 하는 거는 초지 전에도 있지만은 초지에 들어가서도 등지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등지라고는 그러니까 색계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등지가 나타나요. 자, 봅시다. 다음에 그러므로 대성악의 달마 잡진론에서 유로종자의 산란이란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암만 풍류에 의한 유로종자의 세력 때문에 선법을 닦을 때 이미 일으키진 모든 감수작용에 대해서 나, 내 것, 암만을 일으켜 집수하여 잡대의 모양을 취한다. 집수락하는 건 딱 붙는다는 집, 또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놈을 안 놓는 거죠. 이른바 아집 등 유로종자의 세력으로 인하여 모양이 이미 일으킨 절금된 감수작용에 대해서 이 감수작용이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아집. 그래서 감수작용 속에 내락하는 것, 내 것이락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나타나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잠재대에서 일어나는 이놈은 이제 말라시바는 관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수작용 이미 이렇게 절검된 감수에 대해서 혹은 집착을 나로 삼고 혹은 나의 것이라 집착하며 혹은 아만을 느낀다. 이로 말미암아 닦은 성품이 영원히 청정하지 못하다. 이 추중번뇌락하는 게 무엇이락하는 게 오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그 친구 무겁다 하는 거는 이게 잘 제거가 안 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문제는요, 의식상에서 이 자아 문제와 초지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이 이제 묘 관찰지로 바뀌고 난 뒤에 또 자아를 또 이제 제거해 가는데 그때 자아는 말레식입니다. 초중이 그러면 3세 6초 중에서 이 60하고 70하고 포함되는 주소이죠. 되게 같이 63세도 추중이 되고요. 73세도 추중이 되고. 예, 그럼요. 이 추종은 저기 뭐고 지상까지. 지상까지. 예, 예.